자, 우리 아이들을 잃은 지, 참사를 겪은 지 지금 140일이 지났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이 정부가 모든 것을 다해서 원하는 대로, 그리고 진상규명도 하고 여기 책임자들 처벌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시는 이런 상처로 가슴 아파하지 않도록 치유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사회 만들지 않게 안전 정책도 세울 줄 알고 세우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러면서 살금살금 지금 140일이 지났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심정이 140일 흐르면서 각자 어머님들 생각이 다 비슷비슷하시겠죠? 예.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제가 너무 많은 걸 느꼈기 때문에 4월 16일로 시간을 돌릴 수 있으면 다시 돌리고 싶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거짓말을 했고 정말 팽목에서 저희 아이들을 얼마든지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근데 저희 부모들 속이고 제가 16일부터 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하나에서 열까지 정부나 해경이나 언론이나 한 번도 저희들한테 오르게 정말 이렇게 하겠다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어머님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전혀 정치적 성향이 없는 분들이었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시고요. 처음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가 점차, 저희는 처음 사고가 날 때부터 이러한 상황을 다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미리 하게 되면 믿지 않았을 거고요. 근데 돌이켜보면 팽목항에서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진도체육관에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 돌던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지금 보면 다 사실이었던 거죠. 근데 저는 3일까지는 믿었어요. 근데 3일이 지나고 나서는 이게 아니구나 라는 거, 이건 사고가 아니다 라는 거를 저 혼자 정말 3일까지는 구할 수 있지. 우리 애들 살아있을 거야. 살아서 나올 거야.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딱 3일 지나고는 정말 주저앉고 싶더라고요. 정말. 정신없이 지나왔어요. 140일 동안을. 이 정부가, 현 정권이, 그리고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까지 포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이제는 없어졌죠. 아니, 처음부터 없었어요. 실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사고 해결을 하려고 막 애를 쓰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 애를 쓰는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오보부터 났고 아무도, 해경도 해군도 아무도 구조를 하지 않았고 말로만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여당도 야당도, 국회의원들은 그곳에 오기는 하지만 조용히 왔다 가고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고,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보듯이 저희 또한 믿지는 못했어요. 믿지는 않았지만 내 자식이다 보니까 믿고 싶었던 거예요. 내 자식이다 보니까 어떻게라도 구조해 주길 바랬고 그랬던 거죠. 그게 좀 시민들이랑 저희랑 다른 점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저도 내 자식이 아니고 이렇게 좀 떨어져서 볼 수 있는 눈이었다면 아마 지금 진행하시는 분과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식이고 나니까 어찌됐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고, 그렇죠. 거짓인 구조가 될 거라고 하는 희망도 버릴 수 없었고, 거짓인 걸 알면서도 어떻게 좀 해주길 바랬고,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기 바로 앞부분인데요. 지금 무대 오른쪽에 보시면 명단이 있습니다. 정부는 생존자 명단조차 제대로 확인해 알리지 못했고, 체육관에서 실종자 가족을 안내하는 사람도 실종자 가족이었다. 진도체육관은 아비규환 변호다. 여기 명단에 분명히 제 동생이 있어요. 여기 명단에 분명히 제 동생이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 없어요. 지금 명단을 누가 작성하셨어요? 하지만 해경은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24척, 항공기 24대, 특수
구조단 경기도 등에서 팽목항으로 달려온 가족들은 당연히 구조돼 있을 것으로 생각한 아이들을 찾을 수 없었다. 저희 가서 우리 좀 구하게 배를 하나 구해주세요. 배를 하나 구해주세요. 전부 다 돈을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국가도 언론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다. 줄 알았어, 언니. 우리만 따뜻하면 뭐하냐고요. 애들이 추운데 우리만 따뜻하면 뭐하냐고. 급기야 가족들은 돈을 모아 배를 빌려서 사고 해역으로 향했다. 얼마 뒤 배가 돌아왔다.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냐고. 어떻게 됐어요? 내 못 들어가. 민간인들은 들어간대. 근데 경찰은 못 들어간대. 민간인은 들어간대. 민간인 잠수부들은 들어가는데 경찰은 못 들어간대. 같이 가셨던 분이 분명히 그랬어요. 자기는 이 정도면은 자기네들은 무조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까 낮에도 자기네들이 유리창이라도 깨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구하려고 그랬더니 경찰이 못 깨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밝혀주세요. 좀. 지금 어디까지 갔다 왔어요? 그 사고 현장 배 바로 옆에까지 갔다 왔어요. 예. 비경배를 타고요? 예. 아니요, 저희가 따로 이렇게 배를 빌려가지고 어선을 타고 갔다 왔어요. 지금. 현장은 좀 어떤 그림입니까? 지금 모습입니까? 현장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처음에 사고가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대형 참사로 갔고 결국 우리 아이들이 차디찬 시신이 갖고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그 상식적으로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게 이 사고의 원인을 왜 저렇게 밝히지 않으려고 할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고가 나고 나서 적폐청산해야 된다. 예. 모두 책임자는 옷을 벗겨야 된다.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예. 옷을 벗겨야 된다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얘기했죠. 예, 5월 19일 예. 그때에서야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 거짓 눈물을 흘려가면서까지 예. 저희에게 약속을 했고 특별법이 필요하다. 예. 특별법과 준하는 특검도 필요하다. 뭐 이렇게 횡설수설하는 말을 했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가족들 면담을 해서 면담했죠. 언제든지 원하는 게 있으면 찾아와라. 네. 만나겠다. 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특별법을 그들이 얘기했을 때 저희는 그런 생각을 했죠. 특별법을 한다?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다. 그렇다면 지금의 경찰과 검찰을 정부도 못 믿는구나. 정부도 못 믿으면 당연히 특별법은 되겠구나. 예.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잖아요. 예. 본인들이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제도 안에서는 어떤 것도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본인들의 입으로 떠들어 놓은 상태인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유가족을 우롱하고 욕을 보이고 예. 이런 모습이 정말 이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런 나라가. 예. 이렇게 이렇게 기가 막힌 국가가 아닌 모습을 보여주는 이 행태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호성이 어머니 아까 그 아이한테 말씀하시느라 감정이 많이 격해지셨었는데 지금 다른 거를 우리가 부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인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원인을 알면 그 다음에 이런 사고가 다시 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났을 때 참사, 그 다음 삼풍백화점 붕괴됐을 때, 그 다음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그때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면 잊혀지고, 그리고 잊혀지는 와중에 정부는 앞장서서 가족들의 희생자들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 희생자 가족들을 이러저러한 이유로 좀 갈라놓고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세월호 가족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가장 간단한 게 원인을 알자는 거 아니에요. 원인을. 원인을 알아야죠. 사고는 예. 날 수 있습니다.
날 수 있는데 애들이 저거 6반 저희 학생 중에서요. 저희 애가 제가 그 배를 또 타봤어요. 예. 작년 11월 달에 그 배를 예약하고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배를 타봤는데 침대방이라 그래서 우리 애는 빨리 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동영상을 봤을 때 헬기가 온 것도 알고 헬기가 간 것도 알았어요. 저희 6반 애들이 그때 미치겠더라고요. 내가 그 배를 타고 그쪽 침대방 옆방에서 머물었거든요. 예. 4층에. 예. 지금도 악몽을 꿉니다. 자면서 그 어두운 터널을 저가 가요. 걸어서 가는데 이게 꿈에서는 깨고 싶은데 깨지지가 않아요. 그 여러 명의 애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애를 찾으려고 얼굴을 내가 보는데 우리 애는 없고요. 그 어두운 터널 속에서 지금도 악몽을 꾸고 있고 그것을 진짜로 밝혀줘야 되겠다. 예. 나는 이 정부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원래가 믿지도 않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첫날 내려가서 첫 배를 타고 가봤더니 배가 안전히 가라앉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친정도 그쪽이어서 예. 친정 식구들이 오더니 어려울 거라 그래요. 예. 이런 말까지는 안 하고 싶지만 저희 사촌 동생도 또 그쪽 일을 해서 예. 의심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애들이 며칠 지나고 충분히 대통령이 가고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애들을 예. 아예 풍덩 빠뜨려서 죽여서 시신으로 건지려고 그러구나. 예. 어정쩡하게 애들 건져봤자 예. 쟤네들이 이 세상을 온전히 못 살으니까 예. 완전히 빠뜨려서 죽여서 건지는구나. 예. 소름이 끝이더라고요. 웅기 어머니, 전혀 이제 뭐 정치에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정치에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죠.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이제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아이들이 차디찬 시신으로 올라오고, 그럴 때 이제 뭐 충격과 슬픔은 말씀드릴 것도 없고, 이후에 정부가 입장이 살금살금씩 이렇게 바뀌어 나갔잖아요. 그럴 때 어떤 심정을 느끼셨나요? 설마 하셨죠, 그래도? 네, 설마 하면서도 지금까지도 갈수록 정부를 못 믿겠고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닥 아주 실마리 같은 지푸라기 같은 그런 거라도 지금 잡고 남고 싶어요. 그래도 좀 뭔가 우리 말을 들어주겠지. 예. 아직까지도 그런 심정은 조금은 있습니다. 예. 헛된 희망이라는 건 알지만 그 희망을 붙잡고 늘어지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여러 차례 입장이 바뀐단 말이에요. 아까도 5월 19일 날 일부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니까 시간까지 계산을 하면서 원치 않는 쇼를 하고 있고 악어 눈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 악어의 눈물이라고 표현하면서 진심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눈물이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연출되고 가족들 만나는 것도 진실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보다는 어쨌든 이 국면을 좀 넘어가려고 하는. 그리고 최근에 들어가고는 세월호 가족 얘기 나올 때마다 이제 경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예, 경제는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망가뜨려 놓은 상태에서 마치 가족들 때문에 그런 것처럼. 네. 이렇게 입장이 바뀌어갈 때 느끼는 심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 얘기는 예.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 우리나라 경제가 좋았어요? 예. 세월호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경제는. 정말 저는 있잖아요. 경제 얘기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경제가 우리 세월호 때문에 나빠진 건 아니잖아요. 예. 예? 이전부터 나빴잖아요.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아니, 처음부터 우리 세월호 아니고 틈만 나면 싸우는 게 국회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에 와서 세월호 하면은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걸? 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특히 대통령에 대해서 섭섭한, 그러니까 어머님들 이렇게 보니까 섭섭하면서도 그래도 또 마지막 일말에 무슨 해결의 희망이 있을까? 아니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없어요. 정말 없고, 예.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 지금 이렇게 농성을 하면서 만나자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안 만날 걸 알면서도 그렇죠. 안 만나줄 거 뻔한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예. 끝까지 대통령님께서 어떻게 나오나 끝까지 물론 대통령님께서 그러지 마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죠. 예. 근데 그래도 또 이렇게 대통령이 그러면 돼요, 그냥. 그 대통령이 하고 싶은데 정말 끝까지 대통령이 이기나 예. 어? 저희 국민이 이기나 예. 어? 국민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뼈가 으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해보고 싶어요. 진짜 예. 좀 안 믿어요. 그리고 제발 경제 얘기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 말이 맞습니다. 저희가 대통령이 안 만나줄 거라는 건 이미 알고 있죠. 저희가 13일이나 이 자리에 앉아 있고 40일이나 굶은 유민 아빠가 예. 대통령을 그렇게 찾아갔는데도 만나주지 않았잖아요. 그 제 생각에 이런 것 같아요. 여기 계신 것도 모를 것 같아. 유민 아빠가 46일 동안 단식하고 굶고 문재인 의원이 굶은 거는 좀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기하고 싸웠던 사람이니까. 유민 아빠가 굶었던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것, 광화문에 계신 거, 국회에 있는 거 잘 모르지 않을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민 아빠의 주치의를 그렇게 사찰하고 또 사찰만이 아니라 국회의원까지 또 자료 조사까지 하고 이러는 거 보면 모르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제 있으면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안에 있는 공주는 좋은 것만 봐야 되거든요. 그분은 공주로 태어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비서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가릴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TV 뉴스 이런 거 안 보거든요. 우리 다 알잖아요. JTBC 그거. 보겠어요? 안 보죠? 전국구 듣겠어요? 맞습니다. 안 듣죠? 그게 인사 잘못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인사 잘못이에요.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잘못돼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 참모는 자기가 임명한 참모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은 좋은 것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공주고 금수저 물고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 국민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다르고 만약에 이 상태를 알면서 안 나온다면 그거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거는 짐승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짐승도 자기 새끼가 죽으면 애간장이 다 타고 녹아내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말하자면 그분한테는 저희가 자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지켜야 될 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노숙을 하고 울며불며 있을 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모른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지금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저 생각은 어제 들어서 세월호를 언급을 하셨잖아요. 대통령이. 박 대통령은 이주영 장관으로부터 연안여객선 안전대책을 보고받고 책임감과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가판 위로 올라가라는 이 말 한마디를 하지 않은 것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다며 각 책임자들이 책임을 안 지켰을 때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장이 문제다. 선장이 빨리 구명조끼 입은 아이들을 배 위로 배 밖으로 빨리 나오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이렇게 많은 참사를 냈다라고 얘기를 했죠. 늘 그분은 남의 탓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남의 탓을 하느라고 자기의 죄라고 하지 않기 위한 그런 모든 방편을 이용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고 있던 혹은 모르고 있던 알고 있어도 나쁜 거고 모르고 있어도 나쁜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아픔을 모르고 있는 건 모르고 있는 것으로 죄고 알고 있으면서 아무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죄가 되는 거죠. 보기에는 이 정권이 아마 그 판단컨대 이 정도 갖고는 우리가 안 움직이겠다 이런 입장 아닐까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까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 국민이 일어나서 밀란을 일으키든 법으로는 우리가 안 해줄 터이니 너희들이 힘을 한번 밀어봐라. 아까 이모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게 정권 끝날 때까지 가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해결 안 되면 얼마 전에 우리 유가족 대책위원장도 나와서 말씀하시고 대변인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설프게 빨리 끝내지 말고 끝까지 가져가자. 어설프게 빨리 끝내면 오히려 진상이 덮어지니까 끝까지 가져가자. 근데 가족분들도 마찬가지 입장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저희는
뭐 근데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강하게 나온다고라고 하면은 예. 저희가 더 강하게 나온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온 국민이 예. 하나가 돼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제가 생각은 저쪽에서는 저희를 쟤네들 저러다 말겠지 이렇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예. 저희는 절대로 말겠지는 없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군사독재 정권이 끝나고 87년도 이제 뭐 반쪽이지만 민주화가 됐다고 한 그 이후로 역사를 쭉 보면요. 대한변협이 이렇게 나선 경우는 없어요. 대한변협은 늘 이 사회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반대편에 맞아요. 서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제 좀 네. 아시잖아요. 아유. 그쪽 우리들이 이렇게 아픈 얘기를 하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것을 대변해 준 사람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민변이라고. 민변이요. 예. 그럼 민변과 대척점에 서 있던 게 대한변협인데 대한변협은 대한민국의 공인기관이란 말이에요. 네네. 네. 거기서 나서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것도 아마 87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400만 가까운 분들이 직접 서명을 하고 청원에 서명을 한 사례가 없죠. 그러니까 거의 이 정도면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관심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서명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어제까지 480만이 했어요. 480만이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500만이라고 하면은 성인들의 20, 30%가 한 거거든요. 그 아이들하고 노인분들 빼고는 대부분의 성인은 했다고 봐야 그렇죠. 되겠죠. 예. 저희 그 안산 합동 분향소 앞에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그 현수막을 봤어요. 엄마들도 아마 보셨을 것 같아. 그 현수막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을 제정하라. 그 현수막 밑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어떤 분들이 썼는지. 공무원 노조에서 쓴 겁니다. 공무원 하시는 분들도 다 저희들이 말하는 그 특별법이 제대로 된 진상을 100%는 아니더라도 그 80% 정도는 안 나타낼 수 있겠냐. 저희들을 적극 지지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번 3차 그 대화 때도 협상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얘기를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으니까 그건 아니죠. 3차 대화 때도 보면은 주호영 정책위 의장인가요? 네. 수사권, 기소권 포함된 건 위헌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거긴 그 헌법학자 아니에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법학자들 80, 90%가 수사권, 기소권 포함된 게 이런 거거든요. 헌법에는 수사권은 기소권 누구를 주라고 명시한 헌법이 없어요. 그렇죠. 헌법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형법으로 검찰에게 수사권, 기소권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다시 제정해서 조사위원회 수사권, 기소권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어머님들이 그 조사위원회 들어가실 분들 아니잖아요. 저희는 못하죠. 법률 전문가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검사 출신들, 판사 출신들, 10년 이상의 경력이 변호사들. 그런데 어머님들 보는 앞에서, 그다음 우리 가족들 대표 앞에서 눈을 부릅뜨고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마치 유가족한테 달라고 한 것처럼. 생떼 쓰고 안 되는 거를 달라고 그러니까 하는 것처럼. 방송 카메라가 들이대고 언론에 노출되는데 눈을 부릅뜨고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때 심정이 어때요? 특히나 저희가 생각하는 게 그 4월 16일 이후로 거의 이 아이들이 구조가 안 된 책임이 사실은 언론한테도 대부분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새누리당에서 책임자들이 나와서 눈 부릅뜨고 거짓말할 때 그걸 보는 심정이 어떠셨냐고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을 어린애보다 더한 그냥 아무 생각도 없는 유가족으로 생각을 그야말로 그냥 자식 잃은 유가족 그 상태로 생각을 하는구나. 최소한 사람을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면 그 아이가 어린애라면 사탕이라도 준비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사탕 하나 준비 안 하고 저희들을 있는 그대로 너희들은 그냥 입 닫고 있으라. 우리가 알아서 다 해줄게. 그러니까 여야가 협상한 대로 받아들여라. 그렇지만 저희는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은 속지 않죠, 거기에는. 저는 그 자리에 제가 있었거든요. 3차 면담 때요? 3차 면담 때 들어갔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의원들이 자기들 말로도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
알면서 자기 뜻이 아닌 말을 하고 있다. 예, 그 생각을 자기도 알면서, 예, 알면서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분명히 그들의 눈빛에서는 그렇게 억압적으로 말을 하지만 그걸 네. 느꼈어요. 느끼면서도 말도 참 억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예, 느끼면서도 뭘 느꼈냐면 세월호 뱃속과 여기는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월호 뱃속에서 침몰하고 있을 때 세월호 배 안의 모습과 지금 여기가 똑같다. 예, 우리 아이들한테 가만히 있으라. 아이들의 판단은 분명히 나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들이 나가지 말라 하니까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지금도 국민과 우리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져야 되고 이전에 했던 특권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것이 주어져야 된다고 누구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배에서 우리 아이들을 움직이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거랑 똑같이 그렇네요. 저희 어른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그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다 줬는데 뭘 더 달래느냐 이렇게 윽박지르고 있다라고 지금 봅니다. 대한민국의 선장 새누리당, 그다음 부선장 새정치민주연합 둘이서 알아서 할 터이니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것과 지금 상황이 똑같네요. 예, 그렇죠. 상황이 똑같고 예. 어떻습니까?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또 이런 감정도 한편으로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도 한편으로 놀라운 게 지금 140일이 지났습니다. 그 프란치스코 교황성화 오시기 전쯤에 사실 국민들의 관심이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프란치스코 성당, 교황 오시고 난 다음에 다시 기운이 좀 줄어들 것 같았는데 오히려 140일이 지난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더 높아지고 그때 2차 협상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야가 협상안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아니면 가족들의 주장을 찬성하느냐 이걸 바로 그날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야 협상안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47%, 그 다음에 가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된다가 35%.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이제 조중동이나 이런 데서는 이게 기울었다고 이제 보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때 우리 여기 전국구 세월호 특별법 갖고 논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야가 협상했다라고 하는 걸 내용도 모르면서 여야가 협상했으니 마치 합리적인 안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갔지만 조금 진실이 알려지게 되면 다시 역전될 것이다 했는데, 어제 그저께 여론조사 보니까 수사권 기소권을 줘야 된다가 40몇 프로 나오고 수사권만 줘야 된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하니까 70% 가까이 나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우리들의 문제를 이렇게 지지하는 것도 없었던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국민들이 480만 가까이 되는 분들이 서명해 주시고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느끼는 심정도 있으실 텐데. 그렇죠.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페이스북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저희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 일 때문에 SNS를 쓰시고 페이스북도 하시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어떤 분이 저희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있으시길래 그냥 봤더니 동혁이 엄마 아니냐고 페이스북 친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유가족들이 몇 분이 밥을 먹고 있는데 계산을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손을 잡았어요.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랬더니 해줄게 이거밖에 없다고 이거라도 받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건 너무 부담스럽다고 저희들은 뜻과 마음만 함께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것만 알면 된다고 했더니 밑에 댓글이 쫙 달린 게 언제 계실 거냐, 저한테도 그런 기회를 달라, 저도 뭔가를 유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러시는데, 정말 밥은 안 사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뜻만 같이 하시는 것만 해도 저희들은 너무 감사하고 오셔서 한번 안아주시는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힘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꼭 하고 싶었습니다. 영석이 어머니, 시작할 때 절대 울지 말자 그러더니 제일 많이 우시고, 저기 청와대 안에 계신 분하고 좀 닮았어요. 네, 이런 진실의 눈물은 괜찮습니다. 예. 애들이 가방을 메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금 봤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울컥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쪽에서 거짓말하는 분들 말고 네. 우리 광화문에서 도와주시는 분들, 네. 여기 와서 도와주시는 분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원을 보내주시는 분들 어떤 느낌이세요? 이제 우리가 진도에 있을 때부터 느낀 건데요. 예. 지금 여기 와서 남는 거는 끊임없이 유가족들한테 힘을 주고 두들겨 주고 손잡아 주고 예. 밥을 먹지 않으니까 쫓아다니면서 죽을 끓여주시던 작십자분들 예. 그리고 안산 전국에서 오신 분들 봉사자님들 그 얼굴들이 하나하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얼굴은 생각나지 않지만 그 음성하고 이렇게 손길이 아직도 많이 느껴지거든요. 여기 와서도 많이 느꼈는데 봉사하시는 분들과 이게 단체분들 그리고 정말 막 어떤 뭐 이익을 바라지 않고 끊임없이 엄마의 사랑처럼 예, 그런 마음을 많이 느껴서 저희도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애기들한테 했던 그런 버릇이 있잖아요. 예. 같이 잡고 같이 먹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예, 같이 느끼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아픔 얘기도 하고 봉사하게 된 동기도 얘기하고 이렇듯이 저희도 이게 정상 생활로 돌아가면 이게 많은 걸 밝히고 나면 아마 저희들도 더 달려갈 수는 없지만 받았던 사랑을 돌려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하긴 했지만 그 가장 140일 시간이 흐르면서 청와대 그리고 정치권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 불만의 마음이 많이 계시잖아요. 어머니께서 말씀을 좀 오늘 좀 적게 하신 것 같은데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예 잘하셔요 근데 예 청와대 저는 정말 청와대 그 전에 알고 계셨던 거하고는 막연하게 알고 계셨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다르고요. 저는 태어나서 청와대 앞도 처음 왔고요. 텔레비 뉴스만 보다가 여기 와서 진도에서 국회에서 광화문에서 여기 청운동까지 해서 이게 현실이구나 느꼈습니다. 이게 현실이다. 너무 우리가 모르고 살았던 게 우리가 진짜 그 4개월 5개월 만에 모든 실체를 다 알았습니다. 많아요. 할 말은 많은데 마이크를 잡으면 떨려서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웅기 어머니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이 정도 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네. 이 싸움의 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이 정부랑 정치인들은 기댈 거는 없고요. 예. 같이 해주시는 모든 국민분들이 같이 해주시면은 끝까진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요즘 보면은 저희가 맨날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냥 맨날 매일매일이 진도 체육관이고 팽목항이라고. 예. 그리고 지금 시대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세월이, 시간이.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이 특별법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민주화 운동이 다시 시작돼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전에 어머니 4.16 이전의 그 상황과 비교해 보면 어머니 입에서 민주화 운동이란 이런 표현이 네. 나오는 삶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셨죠? 정말 예.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이 대한민국이. 예, 곳곳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에 관심이 없었던 거고요. 예. 몰랐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오늘 방송이 나가는 시점이 추석인데요. 그 어느 때 추석에 대한 느낌이 전혀 없으시죠? 저는 모르겠어요. 일간에서 추석하고 뭐 추석이 어떻게 할 거냐 선물을 가지고 막 이랬는데요. 또 뭐 떡, 송편 같은 거. 근데 저는 추석이 내일 모레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직 먼 추석 같아요. 추석이라는 느낌이 없어요. 정말.
그리고 추석이야? 추석이 뭐지? 이런 생각? 지금까지 뭐 추석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일주일도 안 남았지? 일주일도 안 남았죠? 그리고 오늘 이게 방송 나가는 날이 추석입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언젠지도 모르겠어. 아주 멀리 남아있는 추석 같아요. 추석이라는 거는 모르겠고, 참, 제가 이 4.16 우리 조카, 그리고 단원고 264명 아이들 때문에 정말 많은 걸 배웠고요. 제가 지금 여기 외에 뭐 진도, 청와대, 국회, 강화문을 다니는 이유도 지금 저도 아이가 셋 있어요. 대학생도 있고. 근데 그 아이들, 또 여기 엄마 아빠도 아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모든 국민이 끝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아이들은 저희 같은 아픈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잖아요. 또 그 아이들이 이런 상처를 받으면 어떡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석도 없습니다. 성어머니, 이제 저희가 보면요. 이게 아주 잘 처음부터 훈련되고 조직된 시민사회운동단체, 그 다음 민주화운동을 오랫동안 한 단체들도 이렇게 한 주제를 갖고 140일 동안 이렇게 단단하게 흘러오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이 정도 시점이 지나면 내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가족들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이미 여러 차례 저쪽에서 작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똘똘 뭉쳐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견디고 있는 것이 바로 가족들이 갖고 있는 이 결속력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서로 간에 어떤 느낌이신지 서로 많이 이렇게 고맙게 느껴지시죠, 서로? 그럼요. 없었으면 못 살았을 거예요. 어머니 마이크는 어디다? 잊어먹었어요. 아니, 많은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없는 이 시점에서는 진짜 우리 학부모들이 없었더라면 저희는 진짜 힘들고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보면 지도부가 벌써 두세 번 바뀌었어요, 이 정사입니다. 일반적인 그 단체들을 보면. 그런데 참 이례적이에요, 이것도. 그리고 저들이 그냥 저쪽에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흔들었잖아요. 배보상 문제를 갖고 흔들고, 가족, 특례 입학이라든지 뭐 이런 이상한 가족들이 원치 않는 뭐 의사자 지정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도면서 마치 눈앞에 떡이 있으니 빨리 이 싸움을 끝내라 라는 걸 갖고 계속 흔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똘똘 뭉쳐 있어요. 참 고마운 분들이죠, 서로. 그거는 우리 아이들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을 잃고 나서 새로운 가족을 저희가 구성을 한 거고, 그 새로운 가족과 함께 하는 많은 시민분들, 이분들은 또 애국자들이세요. 진정한 애국자들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 힘을 봐서라도 저희는 또 저희 가족이 더 똘똘 뭉치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끝까지 가겠다. 이런 힘을 지금 모으고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같이 계시면서 서로 고마운 마음들을 다 느끼시나요? 그럼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이 일을 겪고 나서는 내 자식만 눈에 들어오고 그랬었잖아요. 엄마이다 보니까. 그런데 영석이 엄마 눈에 보이는데 어젯밤에 산보일배를 하면서 몸은 되게 피곤한데 저는 여기서 안 잤거든요. 동혁이 아빠가 출근을 하니까. 그래서 집에 갔는데 이제 인터넷 뉴스에 영석이 엄마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영석이 엄마는 영석이 하나예요. 저는 동혁이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또 눈물이 나고 쟤 어떻게 살지 하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들면서 이 싸움이 아니었으면 정말 제가 동혁이 아빠한테 한 말이, 죽고 싶어도 죽을 시간을 안 주네 그랬습니다. 정말 죽고 싶어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을 안 주고 있고, 국민 여러분 또 여기서 그만할까 하고 돌아서면 국민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계시고 같이 하고 계시니까 이것은 여기서 멈출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없는 일이고, 지금은
영석이 뭐 순영이 뭐 하던 웅기 보면은 아이 이름이 엄마 얼굴을 보면 아이 이름이 다 생각이 나면서 어젯밤에 어떻게 지냈을까. 이게 내 몸보다는 가족들이 돼버리니까 우리 가족들 생각이 더 많이 나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배우 세력이 누구냐고. 배우 세력 틀림없이 있습니다. 304명의 그 희생자들이. 아니 진정한 배우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 아니에요? 예. 네, 진정한 배우 세력은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맞아요. 그럼요. 문제 안 풀어주니까 배우에서 더 하라 지금 부추기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정부 여당. 예, 맞습니다. 야당.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석 정말 잘 보내시고 가족의 의미를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 동혁이가 추석이나 설날을 챙긴 지가 저를 만난 이후입니다. 제가 14년, 15년을 제 아들만 데리고 살다가 재혼을 했는데 저는 친정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친정 쪽이 차례를 지냅니다. 저희는 기독교인데 친정 쪽은 차례를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도 많이 하고 강아지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동혁이가 그런 걸 처음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안 거죠. 아,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차례 지내는 거구나. 이게 외삼촌이고 이모고. 근데 그걸 2번밖에 못 하고 갔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래 내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줄 수 있는 사랑 다 주시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꼭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한다고 해주시고 아끼지 말고 퍼주시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